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 서울 거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연들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만큼 이혼 사람도 미친 듯이 살기 싫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주변 분들도 저에게 잘 물어보지 않는 이야기인 터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하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큰 직장인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제 남편과 저는 20살 때 대학교 CC였습니다.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 같은 과에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다가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모든 걸 처음 함께 했기 때문에 추억도 많았고 애틋함도 깊었고요. 다른 연인들처럼 군대까지도 기다렸고 또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며 취업 준비도 함께 했어요. 20대가 전부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학생이었던 저희는 어느새 돈 걱정을 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고 수많은 시간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는 굳건한 믿음으로 당연히 결혼까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마자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만큼 앞으로는 부부로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니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축복해 주었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저를 위하고 로맨티스트인 남자는 없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모두의 응원을 받으면서 저희는 결혼에 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흔한 고부 갈등이요?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정말 천사 같으셨거든요. 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영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과부난 며느리가 들어왔지 뭐야. 앞으로 엄마처럼 잘 챙겨주도록 노력할게. 우리 더 잘 지내보자. 라고 말이죠. 저 또한 어머님을 정말 엄마처럼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꼭 모시고 갔고요. 용돈도 항상 양쪽 똑같이 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려 노력했었네요. 남편 자리나 시어머니 자리나 정말 남부러울 것 없었죠. 오히려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진영아, 우리 회사 그만둘까?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니? 아니, 그렇잖아. 요새 들어 어르신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인생 참 짧더라. 서로 사랑하는데도 언젠간 우리는 헤어져야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쭉 같이 있을까 했지.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붙어있자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 그야 방법을 찾으면 되지. 맞아. 하루 종일 붙어있자 그 말이야. 아이고, 생각을 좀 더 해보셔. 신혼이라 하는 말이겠지만 듣기는 아주 좋네. 아, 그러면 되겠다. 우리 가게 하자. 진영이 요리 엄청 잘하잖아. 장모님도 요리 쪽에 계셨고. 내 친구가 우리가 차린다고 하면 도와준다고도 했었거든? 걔 있잖아. 장사 크게 하는 애. 뭐라고? 장사가 쉬운 줄 아나 본데? 아니에요. 내 친구들 카페 차렸다가 줄줄이 망하는 거 못 봤어?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요새는 더 힘들다고. 왜? 한번 해보자.
우리 진영이 음식이 다른 식당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 남편은 계속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 들어보니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일을 요새 하기 싫기도 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하루에 12번씩 졸랐죠. 저희 엄마는 요리학과 교수직을 잠시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 저와 함께한 남편은 속속들이 저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식당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어떤 것을 하자고 한 적이 없어서 오래 생각하다가 저도 함께 가게를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토요일마다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고 엄마와 함께 메뉴 개발도 했고요. 그렇게 머지않아서 저희는 퓨전 한식을 중심으로 하는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리도 괜찮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기에 가족 손님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20대 커플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가게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소박하고 행복하게 함께 가게를 해나갔습니다. 남편 말대로 24시간 365일 붙어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겹경사를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아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희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가진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10달을 품고 제 손으로 그 자그마한 딸을 안으니 얼마나 얼떨떨하던지요. 아직도 처음 만났을 그때가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행복만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항상 행복과 불행은 같이 찾아온다고들 하죠. 그날도 아기를 부모님께 맡기고 어김없이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흐릿하더니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눈이 잘 안 보여. 처음엔 뭐가 들어갔나 하고 막 비벼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병원 좀 다녀올게. 잠깐 가게 좀 봐줘. 그래, 알았어. 별거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줄까? 아니야, 됐어.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오늘 야채들 다 온다고 했거든? 수량이랑 꼼꼼히 확인 좀 해줘. 저번에 다 빼놓고 왔더라고. 그렇게 남편을 뒤로 하고 혼자 간 병원에서 저는 각막 기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유전적 영향을 받았고 어릴 때는 많이 티가 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가니 문제가 두드러지게 된 거라고요. 수술이 꼭 필요하단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을 하니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진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한대? 안 좋은 건 바로 수술해버리는 게 좋으니까. 심각한 건 아닌데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 엄청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놀랐는지. 준영이도 많이 놀랐지? 여태까지 얼마나 불편했을 거야. 그러게. 눈앞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내가 각막기형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수술하고 조금 아플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네. 아 참, 가게는 또 어떡하지? 단골분들도 많은데 갑자기 문 닫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아기는 또 어떡해?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수술 날짜가 언제라고? 이제 병원도 다 다녀봐야 하고 어디가 나은지. 근데 오늘 간 곳은 한 5일 이내로 가능하대. 그동안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다가 수술해. 알았지? 남편은 점점 더 눈이 보이지 않는 저를 성심성의껏 간호해줬어요. 제 화장실도 쫓아다니면서 다 뒤를 봐주었고 애기와 집안일 모두 맡아서 했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저희 엄마도 기특하다며 또다시 보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복 기간 동안 쭉 제 옆을 오래 지켰습니다. 사람이 크게 아플 때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하고 몸이 약해져서 누워만 있을 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참 예쁜 사위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응원 덕에 금방 회복을 해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몇 달 뒤부터 이상하게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하나뿐인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가게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갑자기? 우리 그냥 가게 팔자. 갑자기? 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애도 있는데. 그냥 팔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팔자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무슨 이유? 그냥 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언제까지 그렇게 같이 붙어서 가게만 할래? 큰 돈도 못 만지고 그냥 소꿉장난처럼 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냥 그만두고 각자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게 맞아. 돈 부족하면 아침에 신문 배달이라도 하든지 그건 내가 알 거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소꿉장난 너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였어. 계속 붙어서 있고 싶다고 해서 가게도 차린 거였고. 근데 뭐? 소꿉장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갑자기 회사가 또 다니고 싶어진 거야? 왜 너답지 않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 그냥 하기가 싫어졌다고. 손님 만나는 것도 싫고 너랑 오래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지겹고. 모르겠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넌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권태기야? 가게는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가 하고 싶다고 하면 너가 혼자 하는 거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그냥 이제 안 할래. 다른 사람처럼 왜 이래? 우선은 너가 일을 벌였고 나도 했으니 같이 마무리해야지. 너도 잘 생각해봐. 뭐가 맞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이러는 건 정말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다. 우리 아기도 있는 거 알지? 저는 남편이 그날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저에게 심통을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도가 지나친 말들이었어도 뭔가 큰일이 생겼나고 걱정을 했지 한심하게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기 생각을 해서 다시 마음 잡고 돌아올 줄 알았고 다시 미안하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저렇게 말한 게 모두 진심이었나 봐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게 출근을 하지 않게 됩니다. 1시간, 2시간. 시계를 보고 전화를 해봐도 나중에는 전화기를 꺼놓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사고라도 났을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었는데 남편은 대체 무슨 바람이라도 들었는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아예 180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뜬 건지 남편은 가게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알바도 구하고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생계가 있기에 유지하는 건 역부족이었고요.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을 나가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는 혼자 애가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동산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저희의 소중한 가게가 팔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저희 가게냐고 몇 번을 되물었는데 사실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오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당장 어디라도 찾아가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그날 밤 남편이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받았어. 가게 내놨다며. 집에 지금 얼마나 안 들어온 거야? 너 자식은 보고 싶지도 않아? 대체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말 좀 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너가 알 바 아니잖아. 그 가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아서 한 거였잖아. 너가 참견할 부분 아니라고. 그리고 남자가 이리 엇나가고 저리 엇나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여자가 그렇게 참견을 해. 내가 알아서 일 알아보고 애 낳은 거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 왜 그래?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내가 아팠어서 마음이 떴어? 여자 생겼니? 왜 이래? 다 싫다고. 그냥 다 싫다고. 다. 집도 이제 싫다고. 너도 지겹고 뭐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다고. 무슨 이유가 꼭 있어야 해? 왜 이렇게 변했냐고. 제발 우리 이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뭐 잘못했니? 우리 20살 때부터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런 적이 아예 없었잖아. 왜 그래 대체 왜? 말이 안 통한다. 남편은 그렇게 방문을 굳게 닫고는 그날 밤 내내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서글펐어요. 이유도 모른 채로 남편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아내가 있는지, 가게가 팔리고 난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이제 저도 일이 없어서 잠시 낮에는 집에 있는데 그때도 남편은 집에 없었고요. 저는 저 혼자 돈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일을 알아보고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지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는데요. 어머나, 친영아,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어머님 잘 지내셨죠?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말해봐. 혹시 요새 남편이 무슨 일이 좀 있나요? 어머님한테 무슨 말한 거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한테 아무래도 와이프라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엊그제는 가게도 팔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돌보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어머니께서 들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글쎄, 딱히 없는데.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외박을 한다 그 말이야? 아니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엇나가는 애가 아닌 건 너나 나나 잘 알고 있잖냐. 더더욱이 너는 10년 넘게 붙어 있었고. 아니 뭐지? 그래서 어머니께 찾아온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집 일인데 이렇게 일 키우게 돼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 잘못 키웠으면 내가 질책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아니 이게 무슨 귀신이 씌었나. 이게 무슨... 우선 오늘은 돌아가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말해. 애기라도 봐줄 테니 연락 오자마자 내가 무슨 일인지 들어보고 바로 연락 주마. 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은 마지막에는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났고 이건 어머님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위로도 해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께 털어놓고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어느새 집에 와 있었고, 그날도 제 눈을 보지 않은 채로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더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달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부스럭거리며 또 집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이때다 싶어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 우리 결판을 내고 나가던지 말던지 해.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 그 가게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너가 일해도 충분한 상황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고 나가. 이렇게는 도저히 나 못 살겠어. 나도 못 살겠다, 진영아. 나 너한테 정이 아예 떨어져 버린 것 같다. 나 나름대로도 그래도 노력했거든? 잘 해봐야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 잘 지켜야지. 근데 안 될 것 같아. 얼굴만 봐도 꼴도 보기 싫고 안 좋은 말들이 올라오고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붙어있는 게 지옥만큼이나 끔찍해서 내가 그냥 팔아버렸던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게 진짜야? 그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을 겉도는 거냐고? 그래. 이상하지? 납득이 가게 내가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 나 여자 생겼어. 이렇게 가짝스럽게 말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라고?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까지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나갈 수 있었던 거구나. 이제야 다 이해가 가네. 그래, 맞아. 나 TV 보면서 불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하곤 했었는데 막상 내가 다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 정말 연애한 것처럼 설레고 좋고 연락이 기다려지고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이게 지금 갑자기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너가 안 믿을 수도 있겠지. 우리는 꾸준히 20살부터 사랑했으니까. 자, 여기 사진 보여줄게. 여기 긴 생머리 여자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속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야. 강진영. 너가 아니고. 너무 영문도 모르고 답답해하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거야.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저녁 때 잠깐 오신대. 나 나간다. 알아서 뭐 먹든지 말든지 애는 굶기지 말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 남편의 방황이겠거니 갑작스럽게 나에게 권태기가 온 건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이불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 긴 생머리 여자하고 꼭 안고 찍은 사진. 제가 죽고 나서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정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람이 난 건 벌어진 일이고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는가. 정말 감당이 안 됐지만 또 우리 아기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진 않았기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선 어머님께서 저녁에 오신다고 하시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겠다 싶어서 저녁까지 저는 기다렸고, 그렇게 저녁 6시쯤 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내 편을 들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지,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요. 막상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 여자가 생겼다고. 사진도 다 봤고 직접 만나도 봤다. 정말 준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도 이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하고, 진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니 제일 많이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맞지 않겠니?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헤어지는 게 어떨지 싶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태까지 저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데요. 저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 어머님을 더 챙길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실망스럽네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들만 감싸는 부모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맞죠? 너 그만두지 못해? 누가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가 질책을 해. 질책할 마음이 안 들면 안 하는 거지. 그걸 왜 너가 나서서 말을 하냐고. 그냥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너가 이렇게 하는 꼴도 못 보겠다. 넉넉하게 2억 줄게. 이 정도면 너도 새 출발할 수 있지? 좋은 남자 만나서 너도 잘 살아. 아기는 너가 데려가고. 내가 유책 배우자일 테니 아마 양육권도 없을 거야. 이미 변호사 상담도 다 받았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우리 깔끔하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여자랑 살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뭐? 2억? 더 줘. 내가 왜 그렇게 물러나야 하는데? 그거 아니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안 그래? 너...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악독해? 그냥 여태까지 정이 있으면 서로 행복을 빌어주면서 끝내는 게 맞잖아. 악독한 게 누군데 어디다 대고 악독하다고 하니? 사람 같지도 않은 거랑 얘기하려니까 피곤해서 이제 누워야겠네.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난 들어가서 잔다. 2억 더 갖고 오면 깨우던지. 남편은 갑자기 2억을 보여주더니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하면서요. 아이와 같이 외국에 가는 것도 제안을 하더군요. 옆에서 어머님은 복잡해 보이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계셨고, 저는 옆에서 정말 화가 나서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 모든 건 녹음으로 남겼고, 저도 슬슬 변호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익숙한 긴 생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보자마자 저는 딱 알 수 있었죠. 아니, 당신... 아줌마 남편 어딨어요? 뭐라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오빠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전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던 중 뒤에서 남편이 신발도 다 신지 않은 채 여자를 보고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포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이 어지러워졌고 2억이고 뭐고 받지 않아도 되니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이 쉬어지지 않으면서 당장 제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들거리는 손을 들어 올려서 남편의 따귀를 때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너가 말한 것들은 지키고. 저는 그렇게 그날부로 이혼녀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가 되었고요. 그 뒤로는 순조롭게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딱히 마무리를 할 것도 없었고 저는 짐만 싸서 나왔으면 됐고요. 그렇게 2억을 받고 모든 수순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게 되던 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참으시는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행복해.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요. 저번에는 모두 아끼지만 그래도 내 배로 낳은 내 아들이 더 귀하다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행복하라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 참 황당했습니다. 됐어요. 됐고
이제 저는 당신의 집구석 볼 이유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택시를 타러 나오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새로운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는 마당에 갑자기 조강지처가 불쌍해지기라도 한 건지 눈물이 또 그렁그렁했고요.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갑자기 네가 울어? 지옥에나 가. 저는 이 말을 끝으로 택시를 탔고 뒤를 돌아보니 저에게 큰 죄를 저질렀던 그 둘은 제 택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건지 아쉬운 건지 속이 시원한 건지 그 마음을 아예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저는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갔어요. 좋은 직장도 운 좋게 구하게 되어서 제 편의도 많이 봐주셨고요.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받아내고 있었고요. 남편이 완전히 변하기 전에는 아기에게도 참 다정하고 좋았던 사람인지라 아기는 계속해서 아빠를 찾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종종 전 남편에게 보내주곤 했어요. 아기에게만큼은 아빠를 빼앗을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전 남편이랑 잘 지내다가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아기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운다고, 계속 울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기도 마음이 너무 슬펐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위로하면서 그 여자랑 헤어졌나 보다 생각하고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조강지쳐버리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또 몇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전 남편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는지 그 전 남편 친구인데요. 아, 네. 기억하죠. 무슨 일이세요? 더 이상 저 그 사람하고 엮이기는 싫어서. 충분히 말씀 이해하는데 잠시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큰일이 생겨서. 그 친구는 문자로 바로 주소 하나를 보내줬고 검색을 해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난 건지 아이를 잠시 친정에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는 남편 친구가 바로 정문에 서 있었고 저에게 호소 하나를 말해주더라고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꼭 말해주고 싶어서 말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위로 허겁지겁 올라갔는데 누가 누워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제 남편이 침대에서 살이 쭉 빠진 채로 누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여기 왜 누워 있는 건데? 여기 어떻게? 참, 이 자식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말을 해.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게... 솔직히 말을 해. 모두 다. 나 시한부야. 췌장암 말기야. 다 전이 되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걸 왜 이제? 당신 그러면 바람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지. 시한부라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지? 참, 눈치를 이제 채버렸네. 말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결혼 유지기간 줄여줘야 나중에 진영이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미 나는 죽을 몸이고
평생 옆에서 지켜줄 수 없는데 혹시나 내 병수발한다고 할까봐 이혼하자고 꾸며낸 얘기였어. 그것까지는 도저히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 갈 때 진영이 너 보면 내가 못 갈 것 같아서. 미안해, 진영아. 너무 사랑해서 이혼하자고 했어, 내가. 뭐? 아니, 왜 그랬어, 왜?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럼 누가 옆에 있겠어? 소화 안 되고 막 살 빠진다 하더니 그래서 그런 거였어? 내가 병원이라도 같이 가줄걸.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울지 말고 이거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뭐야? 내가 가게 팔아서 보관해뒀던 돈. 이거 가지고 가. 그거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같이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당신 없이 그 집에 무슨 소용이 있어? 어? 어머님도 아셔? 어? 엄마한테는 그날 가서 다 말씀드렸지. 더 이상 숨길 일도 아니고. 이래서 이혼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게 맞다고 하셨어.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바람났으니 이혼해달라고 부탁하신 거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잘했다고 하시더라.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영아. 그때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어머님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어머님께 다가갔죠. 어머님, 저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전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혼하는 마지막에 뒤에서 그렇게 쳐다보셨던 거 맞죠?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길 원했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넌 정말 최고의 며느리였다, 진영아. 항상 엄마처럼 해주려고 노력한 거 내가 왜 모르겠니? 이제 다 잊고 살아. 너 삶. 우리 아들은 이 엄마가 뱃속에서 품었듯이 다시 품으마. 우리 진영이 행복해.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진정을 하고 나서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집으로 남편 데리고 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 케어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아기도 보고 하면서 같이 있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많이 보고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빠를 껴안으며 좋아했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요. 집에서 간병을 한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해야 했고 불안해서 설거지도 못하겠었고요. 또 아기가 혹시나 선을 밟고 실수할까 봐 엄청 엄하게 신신당부도 했고요. 그래도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항상 안방에 커튼을 치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와, 날씨 되게 좋다. 오늘도 눈 같이 떠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해. 라고요. 제가 어찌 남편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줬을까요? 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따귀를 때리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을까요? 제가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항상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답했고 저희는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남편은 제 손을 갑자기 톡톡 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영아. 어? 왜? 불편한 곳 있어? 그냥 그때가 온 것 같아서. 무슨 때? 왜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 이제 오래 함께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무서워. 괜히가 아니야. 시한부 선고를 그때 이혼 전에 받았으니 꽤 나 오래 산 거야. 예전부터 통뼈였잖아. 기억나지? 나 대학교 체육대회 때 개주 대표였던 거. 그때 정말 나 멋있었지. 멋있었지. 그때 내가 반했었잖아. 근데 그런 말이 어딨어. 더 살 수 있으면 평생도 같이 사는 거지 뭐. 시한부 받은 사람은 다 그때 하늘나라 가야 하나? 진영아, 혹시나 내가 곁에서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놀라지 마. 나 진영이 옆에 항상 있을 거야.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우리 아기랑 굳세게 버틸 수 있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나아가. 알겠지?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 보면서 울지도 말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한참을 잠 못 들지도 마. 그냥 당당하게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정하게 안 해주더니 꼴 좋다는 듯이 그렇게 넘겨주라. 그렇게 서로 껴안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남편을 마음 편하게 보내줘야 하는 건지,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울어야 하는 건지. 정말 단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갈 때를 누구보다 잘 안다더니 남편도 그랬나 봐요. 그 사람도 머지않아서 저희 곁을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너무 떠올리기 힘들어서 글로 적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기도도 많이 드리고 제 자신을 달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를 엄마라고 바라보면서 예쁜 미소를 지어주는 저희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힘들어도 일어나야 했고 슬퍼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가슴에 남편을 묻고 살아간 지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일까요? 집안 청소를 하는데 아이는 자꾸 손에 뭔가를 쥐고 돌아다녔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를 쫓아갔어요. 처음 보는 종이가 있어서 바로 열어보았는데 저는 보자마자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저희 아이에게 쓴 편지더라고요. 아가, 우리 아가. 너무 소중한 우리 아기야. 아빠야. 아빠가 지금 어디 있게?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사들하고 함께 우리 아기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단다. 예쁘게 웃는 모습도, 엄마한테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모습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짜증내는 모습도 이 아빠는 다 보고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아기를 빨리 떠났는지 아빠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빠가 너무 많이 필요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해. 아가, 아가, 내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과 고통이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 순간순간 옆을 보면 이 아빠가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거.
비가 오면 젖지 않게 우산처럼 옆에 있어줄 거고,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려 할 때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서라도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감기에 걸리려고 할 때에는 우리 아기 얼굴을 막고서 지켜줄 거고, 이 한 몸 다 바쳐서 이 아빠는 우리 아기를 지킬 거라고 약속하고 싶구나.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진영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한다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렇게 정말 바칠 줄이야. 행복하게 웃기만 하다가 와. 기다리고 있을게. 나중에 만나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자. 사랑해, 우리 가족. 저는 아기가 눈치를 못 채게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고 지금까지도 그 편지는 제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보는 제 봄을 위로해요. 남편의 냄새가 날까 싶어서 편지지에 코를 박고 항상 맡아보기도 했고, 남편의 눈물 자국이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기도 했고, 부끄럽지만 지금은 편지 내용을 거의 외울 정도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계속 그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도 하고 여유 있게 잘 아기를 키워나가고 있고요. 아기 또한 씩씩하고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시어머님도 제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아기와 함께 가서 자기도 하면서 잘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남편을 생각하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민호야, 거기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 나 우리 아기랑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하루하루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민호가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 앞으로도 평생 마음속에서 민호를 기억할게. 고마워.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슬프고 먹먹한 이야기라 구독자분들도 괜히 우울하게 만들어드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항상 행복하시고 주변 분들께 항상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을 땐 소중한 걸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구독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기도합니다.